반갑습니다. 박소행한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외동읍 구월리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경매 필지 중에서 농지인 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 전용을 받지 않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 그리고 또 강제 매각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 부분인데요. 해당 경매 물건에서 제시의 물건 때문에 이게 건폐율을 좀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오늘도 저 박수환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농지 전용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해당 필지 중에 대지로 된 부분 말고 임야도 있긴 한데, 여기 제일 큰 것이 뭐냐면 9월이 99-13번지, 이게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면적이 작지도 않습니다. 493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 이게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농지 전용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 전용 분담금이란 게 얼마 발생할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126,4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잠시 산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26,4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곱하기 여기에 농지 정년 분담금 30%입니다. 30% 집어넣으면 제곱미터당 37,920원. 그럼 여기다 이제 면적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곱미터당 5만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여기다 면적을 곱해보면 493, 1869만 4,560원. 이걸 낙찰 받는 분이 원상 복구하고 난 다음에 농지 전용을 신청했을 때 내야 될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985,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월이 90-6 매투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상가, 토지 면적은 538.75평, 건물 면적은 96.22평입니다. 감정가는 14억 6,264만 4,400원, 최저가는 34%인 5억 168만 7천원입니다. 감정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4월 16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0-6은 임야입니다. 이 부분도 산지 전용 부담금 같은 걸 내지 않았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지목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9월이 90번은 대지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9월이 99-13번, 여기는 보면 분명히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 농지 전용 분담금을 제가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래에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보면 1층은 음식점, 현재 국밥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1층에 또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제조업이라 됐지만 사무실로 승인받았더라고요. 사용 승인은 2008년 3월 25일입니다. 또 제시 외가 있는데요. 주방과 창고가 각각 있는데 여기가 9.68평, 11.4평입니다. 이거는 다행히 매각에 포함이긴 한데 해당 지역이 생산 녹지 지역이거든요. 공법을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입니다. 근데 또 경주 지역은 또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게 또 100%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20%라고 보고 하면은 얘가 제시외 건물이 들어가면 건폐율 분명히 오버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건 비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괄 매각이라 되어 있고, 목록 2, 그러니까 얘죠. 9월이 99-13번이 보면 농지정이 필요하기도 한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 취득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고 농지 소지 관세 사실 조회 회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외동업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원상 복구하고 난 다음에 또 농지 전용 신청할 건데 그냥 그걸 건너뛰면 안 되겠냐,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게
얄짤없다고 하죠. 여기 지방말로 얄짤없습니다. 봐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상 복구하시고 확인받고 다시 농지전용 부담금 내고 이 절차를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계산해 드렸죠. 약 1,800 정도 나온다고요. 앞부분에서 안 보셨던 분은 농지전용 분담금 계산하는 걸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아무튼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타 여기 뭐 합병됐다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감정평가 요항에 보면은 부근 일대는 공업단지, 뭐 사업용 부동산, 주택, 농경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현장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8월 30일인데요. 이 땡땡님의 사업이 2020년 8월 31일이거든요. 넣고 또 보증금이 1억이긴 한데 대항력이 일단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소유권, 2016년 8월 30일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 이하로 끼어든 게 없기 때문에 권리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도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소유권이고요. 2016년 8월 30일 건조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역시나 이 사이에 끼어든 게 없으니까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또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은 울산 경주간 국도라인에 접해 있는데요. 처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의 토지로 뭐 다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됐지만 국도에서 해당 대지로 들어가는 곳의 중간에 농지, 그러니까 전이 있고 또 임야가 조금 끼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기계항공이라는 저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같이 사용해서 건축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법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또 납부하고 있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처마를 빼놓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시 외 부분들이거든요. 해당 부분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폐율 20%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 19.8%까지 꽉 차게 지었는데 제시의 건물을 포함하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뒷부분에 달아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데 뒤에 있는 이 공장 이 부분과 경계 구분 없이 이렇게 또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계 측량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옆에는 이렇게 쓰러질 듯한 뭐 고철상 같은 게 여기 있던데 이게 뭐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이는 이 앞에 토지 자체가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지만은 원상 복구해야 될 토지라는 거 난이도가 조금 있죠.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9월이 90-26 그리고 임야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죠. 밭인데 지금 아까 현장 영상에서 보셨지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동업 산업계에서 봤을 때는 얘가 밭이어야 되는데 뭐 무단으로 시멘트를 포장을 해놨으니 이걸 다 걷어내고 밭으로 원상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농지 전용을 하든 말든 이거는 개인의 몫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한번 지도를 좀 없애고 지적도만 한번 봐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필지 보이시죠? 여기 뒤에가 아까 보면 동해기계항공이라는 곳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법인인데 이 도로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부를 제가 열어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등기부에 법인 소유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필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주시에도 물어보고 외동업 행정복지센터에도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신고사항이면은 외동업이고 허가사항이면 경주시 건축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건축과의 허가사항으로 보여준답니다. 그렇다면 대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건축물 대장이 생겼다는 것은 진입도로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이 99-16번 여기 농지는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국도변에서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국밥지구로 들어가는 그냥 길이구나 생각하고 주차장이나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해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앞에서 보고 오시고요. 제시어 건물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건폐율 오버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인데요. 울산 포항간 국도변에 접해 있기도 하고 노출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체에 보면 바로 아래쪽에 모아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여기 지금 외동 교차로에서 이렇게 올리는 보면 여기도 뭐 경주 모빌리티 연구단지, 952 일반산업단지, 냉천 지방산업단지 이런 게 또 있죠. 경주 외동 농공단지도 있고요. 여기 또 무슨 산업단지 있고 모아 중소기업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이 물동량이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 건데 2016년도에 울산 포항 간에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경주를 가기 위한 국도를 이렇게 가던 흐름들이 여기는 14호고 여기는 7호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고속도로로 분산되면서 흐름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근의 농경지를 빼면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어떤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업 같은 걸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은 경쟁력을 좀 많이 잃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은 자연녹지고 이 외 지역은 생산녹지입니다. 물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뭐 20에 100% 한도 내에서 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경주시를 찾아보니까 용적률을 무려 60%까지 낮춰놨더라고요. 이 부분 또 다시 언급드리기로 하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자면 옆에 2013년 2월에 130만원 거래되는 이 건이 찾아보니까 여기에 동해기계항공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잘라서 거래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거래 내역은 없고요. 그럼 어쨌든 뭐 같은 생산 녹지에서 130만원 거래가 찍혔는데 여긴 또 보면 94만원 있거든요. 여기도 국유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도로 물고 있는 게 19년도에 94만원 거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작년 12월에 193만원씩 거래된 건이 있거든요. 194, 196. 근데 가로 입지 조건에서 얘는 이렇게 삼각지 T자로 만나는 접합 부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로 조건 자체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93만원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 현지 부동산의 가격 자체를 전부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 놓고 보면 입찰 가격이 5억 초반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원상 복구해야 되는 비용 들어가고 뭐 골치 아픈 거 조금 더 하면은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또 더 살펴봐야 되겠죠. 외동업 9월이 99-13에서의 용적률을 보면은 여기는 100%가 아닌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지자체 조례에서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생산 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인데 경주시는 또 60%를 적용하네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주시 외동업 9월이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나가면서 보는 것과 다르게 공법상의 제약들도 있고 아까 말한 농지 전용을 안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고 또 이걸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지금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5억 168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 200 정도라고 본다면은 아까 농지 전용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원상 복구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뭐 포크레인 장비도 있고 시간적인 게 된다면은 직접 작업하면 뭐 될 수도 있고 또 편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 이런 부분까지 일종의 노하우인데 이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하고 끝까지 인연이 닿는다면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편법이라고 하지만은 원상 복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이 부분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제시 외의 건물에 대해서 건폐율 초과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물건이 현재 입찰 가격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본인이 여기서 뭐 국밥집을 운영하겠다 또 음식점이나 뭔가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주위 산단 고객들을 유치할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다라는 분들은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국도변에서 노출도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물건을 경매 입찰해서 그냥 임대 주고 임대 소득을 얻겠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번 회차가 아니고 또 유찰된다면은 그때는 또 살짝 제가 말을 바꿔야 되겠죠. 아, 지금은 이제 살 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걸, 뭐 대폭락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들의 개인 영역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투자성 있는 물건 또는 주의해야 될 물건들이 있으면 사례로 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만.